12월 17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국회 연설 이후에 여러가지 파장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대화 협력에 기반해서 북을 정상적인 국가로 끌어가겠다라는 대한민국의 대북 전략이 이제 북을 체제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가지 않고는 어려운 부분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대통령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해외에 130여 곳이나 있다라는 이 북한 식당에도 우리 공관원이나 교포들의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북한 식당이 1억 불 이상의 그 자금을 북한 정권에 들어가게 만드는, 즉 그것 또한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데 적용되는 통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북한 식당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가면 이쁜 아가씨들을 서비스 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아가씨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이렇게 각종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같은 민족이라는 그런 어떤 낭만적인 생각에서 그 식당에 자주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들어가는 돈줄로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과연 북한을 해외 돈줄만 쪼아가지고 국제 제재로서 북한을 핵과 미사일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볼까요?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에 맞서는 부분에 사드 배치만으로 될까요? 사드는 북이 쏘는 미사일을 막는 우산 같은 부분인데요. 근데 북이 여러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쐈을 때 사드가 모두를 격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엄청나게 촘촘하게 사드를 배치해야 될 건데요.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거의 실용화 배치 단계에 이른 핵과 장거리 미사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핵에는 핵으로 과거 소련에 대해서 미국이 핵 대결, ICBM 대결을 벌이면서 소련을 붕괴시켰는데요. 결국 그 이상가는 강력한 핵의 뒷받침이 존재해야만이 북한의 협박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007 영화나 많은 영화들을 보면 테러 집단이 결정적인 무기를 하나를 가지고 주요 미국의 도시 런던 등을 겨냥해서 핵미사일을 발사하겠다, 또는 중요한 생화학균을 퍼뜨리겠다, 항복할래 얼마 내놔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의 협박에 끌려다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가지는 절차나 방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실론적으로 봤을 때 독자적인 핵 개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파탄이나 국제사회의 고립을 각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들 있습니다. 자, 영국의 IIS에서, 그러니까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보고서에는 아시아의 잠재적인 핵 보유국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군사 민감 분야 경험과 능력을 감안할 때 2년 이내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한국은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핵연료 재처리 시설 등에 4, 6개월이면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설계와 직원 채용 훈련을 감안하면 19개월에서 24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다. 그리고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을 단기간에 핵을 보유 가능한 국가로 보는 이유는 한국군이 보유한 탄도 순항 미사일 수준과 민간 분야의 풍부한 원자력 발전 경험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탄도 미사일의 경우 현무2 미사일이 500km 이상 떨어진 목표를 타격할 수 있고,
순항 미사일은 사거리가 1500km 정도 된다. 그래서 한국의 미사일 탄두가 이 지름이 50cm 안팎으로 초기 핵무기보다 더 작다. 이는 사거리뿐만 아니라 탄두 소형화 쪽에서도 핵무기 개발에 걸림돌이 없다. 그래서 미사일 탄두와 그 다음에 사거리를 감안할 때 이 한국 어군은 1000kg의 핵탄두를 400kg까지 날릴 능력이 지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미국 AI 즉 기업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한국이 핵개발이라는 루비콘 강을 건너가지 않았지만은 그 강이 보이는 기슭까지는 도달했다. 그래서 한국은 북한을 핵개발을 막겠다던 미국의 역대 대통령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느낀다. 한국이 핵무장에 나선다면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도 뒤따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 핵무장을 할 경우 미국 등 국제사회에 제재를 초래할 거고 이것은 한국이 감당하기에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손실이 너무 커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이 확실한 만큼 한국이 이 선을 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에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핵 독자 개발론을 언급을 했고요. 여기에 이어서 김정은 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정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재처리 관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독자성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핵폭탄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우라늄을 고농축하거나 그 다음에 이 우라늄을 원자로에서 빼고 난 다음에 폐연료봉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 재처리를 가능하게끔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한 김정은 새누리당 정책조정위원장의 발언은 정책위 의장의 발언은 일종의 한국이 핵 문턱까지는 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경남지사는 수소포탄의 ICBM까지 개발하겠다는 북한에 맞서서 미국의 전술 핵을 한반도에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나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전술핵 배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미국에서 한국에 배치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가 없다. 냉전이 해결된 다음에 미국은 엄청난 양의 전술 핵무기를 해수해서 폐기해버리고 소량만 보관하고 있는데 자국을 방어하는데도 부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가져올 전술 핵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능하지도 않은 핵 독자 개발론을 이야기하고 재처리와 농축을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자, 일본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핵 재처리를 미국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플라자 합의를 해주고 받은 겁니다. 핵 재처리를요. 그 대가로 일본은 버벌이 꺼지는 엔화가 이 평가 절상되어 가지고 한마디로 일본의 이 버벌이 꺼지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좌우간 낙하손해가 초선 어린일 때 시작을 해서 우리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원폭을 맞아서 2차 대전을 졌는데 우리도 핵의 상업적 이용이 필요하다. 이래서 일본이 조기에 핵발전소를 원전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원전을 건설하면서 점차적으로 고농축 우라늄 또 이 원전 폐 연료봉 재처리 등을 통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왔습니다. 일본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양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일본은 작정만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3개월 이내에 이 핵무기와 ICBM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 우주 항공 분야에서도 매우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로켓 기술도 뛰어나죠. 자, 일본은 모든 능력을 갖추어 놓고 지금 마지막 단계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안 만들 뿐입니다. 자, 이런 준비를 갖춰놓고 있다는 것과 그 준비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수준에 있다는 것은 큰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핵무기를 당장 만들자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는 핵을 향한 기술을 점차적으로 축적해 갈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티격태격하면서도 가야 되는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면 한국은 모든 준비를 다 없애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실용화,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해서 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고 있는데 머지않아 이 배치를 할 거라고, 실용 배치를 할 거라고 대통령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단계에 있는데 우리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미국의 핵우산, 전술 핵무기만 기대하면서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 전술 핵무기는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죠. 저는 미국이 사드 배치를 해라 할 때 그래 배치할게. 우리도 근데 하나 물어보자. 너네들이 우리한테 핵우산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체하게끔 해주겠다는데 너네들의 핵우산은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를 당신들이 가진 핵으로 북한의 핵을 견제하는 역할을 우리한테 해주겠다는 것이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 좀 하라. 그리고 공개 좀 하자. 하고 해야 됩니다. 말로만 핵우산 하지요. 아니 북한이 쏘면 미국이 어디에서 쏴서 북한이 서울이 핵폭탄에 맞을 때 평양도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야 되죠. 아, 우리 서울은 맞아가지고 청와대도 뭐고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데 미국이 안 쏘면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핵 우산에 관한 한미 간의 어떤 조약이 있는지도 국민 앞에 공개해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보장을 해줄 거니까 너네 핵 개발을 하지 말라면 그래 개발은 안 하겠는데 농축이나 재처리는 좀 허용해주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갈 때는 너네들한테 반드시 상의를 하고 허락을 받고 하겠다. 라고 또 빗대어 봐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북한은 핵으로 가는데 군사 전략에서 우리는 비핵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이것만으로는 바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당장 가지자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라는 능력의 입구까지는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일본은요, 플루토늄 47.8톤 핵무기 6,000개를 만들 만큼 갖고 있고요. 이걸 얻기 위해서 이 몬주라는 고속 정식로로 엄청난 사고가 났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글도 쓰고 했는데 11조 돈이 들어갔고 매년 2천억이 들어갑니다. 정말 뭐 핵에 이 핵 원자력 발전에 이 무한 연속 체계를 구성한다고 해가지고 이 우라늄을 떼면 거기서 폐연료봉이 나오면 거기서 다시 또 플루토늄을 채취하고 그래서 또 연료로 다시 써서 찌꺼기를 남지 않게 한다. 한국처럼 폐연료봉이 수백만 개 쌓이지 않게 한다라는 명분하에 이거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한 건데 지금도 엄청난 비용과 희생을 하면서 이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요, 일단은 한반도 비핵화선언 폐기를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을 보고 너네가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NPT 탈퇴도 고려하고 있다고도 우리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술핵 무기 배치를 미국 보고도 한번 해주라 요구도 해야 됩니다.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요.
그냥 저기 한양이 보이는데 그냥 과천부터 끼기 시작하면 그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임을 가는 겁니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저런 소리도 나오고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으니까 한반도가 아니라 남한만 비핵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면 이제 아무 자고도 쓸모없는 비핵화 선언은 우리도 폐기하겠다. 이렇게 한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우리도 NPT가 우리의 안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묻고 싶다. 이런 발언도 계속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술핵무기에 대해서 미국 보고 우리가 요구하면 한반도에 배치할 전술핵무기가 있기는 하냐고 한번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제철이나 농축 부분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좀 허용을 해주라 하고 요구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일본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도 물어야 됩니다. 자, 그건 왜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냐고요. 미국이 우리가 핵을 못 가지게 하면서 북한 핵을 폐기하겠다라는 그런 전략하에서 우리 보고 요구했는데 북한은 이미 가지면서 점점 이제 실용 무기로 쓰려고 하는데 우리 보고는 아직도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으면서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핵에 관한 노력은 해야 된다. 즉 이 말은 개발 당장 하자는 말과 차이는 있지만은 아예 우리는 비핵이라 생각하는 것과 우리는 핵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엄청 다른 겁니다.